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토트넘의 최대 고비로 여겨졌던 아스널전, 리버풀전 이 두 차례의 연이은 빅매치에서 손흥민 선수가 불꽃 같은 득점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무패 행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캡틴 손흥민, 이제는 토트넘의 9번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로 자신의 득점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부분이라면 역시 아스널전도 리버풀전도 100%의 몸 상태가 아닌 채로 출격했기 때문에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했고 중도 교체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교체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왜 뺀 거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왜 그러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아스널전 경기 후에도 그랬고 리버풀전 경기 후에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아스널전 당시에서는 100%가 아닌 몸 상태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리버풀전 끝나고 나서는 경기 전날까지도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다는 사실을 공개해서 충격을 줬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싶다, 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대단한 것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팀이 확실하게 리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임에도 너무나 잘하고 있던, 너무나 결정적인 활약을 하고 있던 손흥민 선수를 과감하게 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왜 손흥민 선수를 교체했느냐? 손흥민 선수의 부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손흥민 선수를 교체했던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 영국판의 토트넘 담당 기자 찰리 에클셰어 기자가 쓴 기사, 그리고 토트넘의 최근 팀 분위기를 다룬 또 디 애슬레틱의 또 다른 기사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필사적으로 승기를 쫓던 토트넘 호스퍼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을 빼버렸습니다. 두 선수는 지금까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16골 중 10골을 득점하거나 어시스트했죠. 팀의 주장과 부주장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토트넘에서 가장 위험한 두 명의 공격수입니다. 가장 최근 경기에서 즉 리버풀전에는 덜 위협적인 마노르 솔로몬과 이제 20살로 데뷔전을 치르게 됐던 알레호 벨리스로 이 두 선수를 교체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결국에는 토트넘의 화력을 떨어뜨렸고 토트넘은 6년 동안 이기지 못했던 팀 리버풀을 상대로 중요한 승리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었음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전히 변화를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밀어붙였습니다. 손흥민과 매디슨 모두 완전한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13년 만에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아스널을 상대로 리그 첫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았던 일주일 전 그때와 마찬가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두 선수, 손흥민 선수와 매디슨 선수를 빼고 경기를 치렀습니다. 토트넘은 결국 손흥민과 매디슨이 경기장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리버풀을 상대로 필요했던 후반 추가 시간의 결승골을 넣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자제력이 돋보이는 교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록 손흥민과 매디슨 두 선수 모두 부상을 당했고 또 손흥민 선수의 조기 교체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지만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선수를 빼는 것은 감독으로서 엄청난 절제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또 다른 강점인 96분에야 토트넘의 승리가 확정된 후 거의 6만 명의 관중이 완전히 정신을 잃었을 때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그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교체 선수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와의 토트넘 감독 부임 첫 경기에서도 그는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머리 부상을 당한 것이 분명해지자 그를 빼고 다빈손 산체스를 투입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종류의 일들은 감독에게 흑과 백처럼 명확한 일이 되어야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게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그 경기를 모호하게 만들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감독 입장에서 또 사람 입장에서는 다친 선수 당연히 빼야 되고 무리해서 뛰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선수들도 아파도 참고 뛰고 싶어하고 감독들도 너무나 중요한 시점 조금만 더 뭐 하면 될 것 같고 이 시점에는 선수가 굳이 정말 못 뛸 상황이 아니라면 잘하는 선수를 쓰고 싶고 밀어붙이고 싶고 실제로 그런 결정을 내려서 선수 생명이 떨어지는 케이스, 선수의 결정이든 감독의 결정이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축구계에선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메로의 이 뇌진탕 우려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고 또 손흥민 선수의 부상 상태에 대해서도 손흥민 선수가 뛸 경우 좀만 더 뛰어줘도 경기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빼줬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로메로 선수는 심지어 브렌트포드전 때 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교체를 당하자 화를 내고 나갔다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선수들은 오히려 본인의 몸 생각을 안 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선수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켜줬다. 선수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비록 팀이 못 이길 수 있더라도 리스크가 있더라도 선수들의 몸 상태를 더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최근 이런 교체 선택은 몇 가지 이유로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핵심 선수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는 지난주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치른 아스널과의 경기에 일찍 교체되지 않았다면 리버풀과의 경기에 전혀 출전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이러한 교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워낙 좋은 사람이어서 성격이 좋아서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선수들을 더 오래 쓰는 게 중요하다. 지금 몇 분 더 써서 그 잠깐의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의 몸을 관리해줘서 다음 경기도 활용하고 그 다음 경기 장기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나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 선수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이니까 지금 그 도박수에 눈이 멀지 않는 그런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예시는 지난 시즌 대부분 동안 부상인 채 뛰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특히 적절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부상이었잖아요. 안아골절 부상을 넘어서 스포츠 탈장 부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시즌 끝나고 나서 수술을 받을 정도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경기력이 안 좋았던 것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때 사실은 빨리 수술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스스로 좀 아쉬워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고 뛰었던 게 팀이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고 내가 없으면 더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었다라고도 고백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찰리 에클셰어 기자의 진단, 지난 시즌 콘테 감독 및 당시 코칭 스태프의 운영 그리고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의 판단과 운영이 어떻게 다르냐. 손흥민 선수는 고통을 견디며 경기에 나선 자신을 탓했지만 그의 코치와 감독들도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수가 뛰겠다고 하고 참고 나가겠다고 해도 감독과 코치가 말리고 그걸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뛰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100%로 쓰지도 못하고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을 어떻게 보면 깎아먹기도 하고 제대로 활용도 못했다. 모두에게 루즈가 된 거죠. 만약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그때 손흥민 선수는 한두 경기 정도 휴식을 취하고 필요한 치료를 조기에 받아서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경기를 못 뛰는 고통, 팀도 타격을 입겠지만 잠재적으로는 폼과 컨디션 회복에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장 눈앞에 한두 경기는 아쉬울 수 있어도 그 뒤에 일정들을 좀 더 빨리 복귀해서 좀 더 좋은 몸 상태로 치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관리가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선수는 토트넘의 매우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리고 감독도 항상 경기에 출전시키고 싶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적절한 보살핌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메디슨의 경우에는 교체 선수에 대한 공백이 엄청납니다. 대체 불가한 자원이라는 것이죠. 메디슨이 잔부상에 시달리던 시즌 초반 몇 주 동안 한 경기도 결장하지 않고 또 잘 관리를 해준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시즌 초반에도 메디슨의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출전 시간을 배분하면서 계속 뛸 수 있게 잘 조정해줬다는 얘기예요. 토트넘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프리미어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큰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는데 만약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안 좋아도 밀어붙였다가 더 큰 부상을 입고 경기력이 떨어지고 장기 이탈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오히려 토트넘의 문제가 더 커졌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앞으로도 이 두 선수가 중요한 만큼 중요하니까 계속 아파도 쓴다는 게 아니라 적절히 출전 시간을 나눠주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살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축 선수를 기꺼이 교체하는 것은 나머지 선수단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에라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이나 벨리스 같은 선수들이 중요한 순간에 투입되어 제 몫을 해낼 수 있다는 신뢰를 받는다면 컵 대회에서 몇 분만 뛰는 게 아니라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토트넘의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은 네덜란드 클럽 피테서 아르넘과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 1군 선수 11명을 네덜란드에 데려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기에 투입시키면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경기니까 우리한테 기회 주는 거구나. 이건 기회도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2군으로 취급하는구나. 기분이 경기를 뛰면서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경기, 아스널전, 리버풀전 이런 경기에 또 이길 수 있고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을 투입이 되면 동기부여도 커지고 뭔가 보여주고 싶고 나를 믿는구나. 감독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또 받는다는 것이죠. 이건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의 몸 상태를 커버해주고 체크해주고 보살펴주는 것뿐 아니라 후보 선수들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윈윈이 되는 일석이조,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대단한 선수 교체, 선수 운영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는 한동안 해리 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를 구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지금까지 토트넘은 이런 주전 선수들을 너무 의존하고 아파도 안 좋아도 그냥 주구장창 주전 선수들을 풀타임으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의존도가 커졌다. 팀의 전력이 불균형이 됐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의 해리 케인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득점 43%를 본인이 득점했는데 이는 지난 시즌 한 팀의 선수 중에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죠. 그래서 가벼운 부상을 입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교체되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는 겁니다. 케인은 지난 시즌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전체 경기에서 딱 14분만 빼고 모두 출전했는데 심지어 시즌 도중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렸음에도 모든 시간을 뛸 정도로 케인은 거의 교체되지 않는 대체 불가의 선수로 기용이 됐던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은 올 시즌 토트넘에서 지난 시즌의 케인만큼이나 비슷한 비중으로 의존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둘 다 이번 시즌에 이미 더 많은 리그 출전 시간을 빠지고 있어요. 지난 시즌 14분을 덜 뛴 케인보다 이미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리버풀전에 만약 이런 교체가 없었다면 두 선수 중에 한 명은 토요일에 있을 루턴 타운전, 이 경기는 또 토요일에 영국 시간으로 점심에 열리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8시 반이니까 회복 시간이 더 짧은데 이 경기에 결장할 위험이 있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빼줬기 때문에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 두 선수 모두 뛸 수 있게 됐다. 여러분들이 이제 리버풀과의 경기 때 손흥민 선수가 사타구니를 만지고 또 계속 좀 불편해했고 벤치에서도 아파하는 모습 보면서 다시 스포츠 탈장이 재발한 거 아니야? 큰 부상인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데 지금 디 애슬레틱의 보도를 보면 이렇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관리해줬기 때문에 루턴 타운전 둘 다 뛸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희망은 두 선수 모두 출전해서 루턴 타운전 승리로 팀을 1위로 이끌 수 있는 경기,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요일 오후에 열릴 맨시티와 아스날의 경기 전까지 토트넘이 루턴 타운을 꺾을 경우 단독 1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경기에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가 못 뛰게 된다면 그 기회를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운영이 굉장히 잘했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이 리버풀을 상대로 이기기 위해 모든 걸 다 해보고 싶었을 텐데 이런 리버풀전에도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피한 것,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보상이 바로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의 장기 부상을 피하게 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토트넘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으냐, 현지 분위기가 어떠냐, 믿음과 행운이 감돌고 있다, 토트넘이 변하고 있다, 클럽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또 기사를 팀 스피어스 기자가 리버풀전 현장에서 보도했는데요. 지난 시즌 7경기를 치른 토트넘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승점 17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도 초반 성적이 좋았어요. 그 경기에서 토트넘은 18골을 넣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대단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현재 팀보다 오히려 한 골이 더 많은 득점이었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승점이나 골수에서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다른 거의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이 중요하다. 기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런 골과 그런 결과를 냈냐는 것이죠. 부정적인, 실용주의적인 축구에서 긍정적인, 창의적인 축구를 하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서포터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토트넘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혁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토트넘이 리버풀을 이기고 있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2017년 웸블리에서 열렸던 리그 경기 이후 위르겐 클롭의 리버풀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해낸 것인데요. 리버풀은 토트넘이 새로운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아직 이기지 못한 유일한 팀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위르겐 클롭 감독의 리버풀에 당했던 토트넘의 홈경기 패배는 여러모로 지난 2022-2023 시즌의 축소판과도 같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재임 초기 몇 주 동안 이 리버풀전 승리는 2023-2024 시즌의 토트넘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좋은 점과 또 이상한 경고 신호의 대표처럼 축소판으로 느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즌 리버풀전은 지난 시즌을 대표했고 올 시즌 리버풀전은 올 시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즌의 토트넘은 콘테 감독이 경기 후반에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체력을 비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전은 나쁘고 후반전은 나쁘지 않은 정도의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을 상대로 토트넘은 리그 4경기 연속 2-0으로 졌고 6경기 연속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로얄과 다이어가 리버풀의 왼쪽 공격에 공략을 당했고 토트넘 선수들은 하프타임에 홈팬들로부터 야유를 받기까지 했는데요. 다만 그 당시 경기 후반전에는 부상에서 복귀했던 데얀 쿨루셉스키가 영감을 불어넣는 플레이를 하기도 했었고 해리 케인이 골을 넣기도 했었죠. 하지만 콘테 감독은 이 팬들의 야유에 대해서 실망했다, 시간과 인내심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익숙한 다른 팀들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수단의 분위기, 클럽의 분위기, 팬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은 체력을 아끼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경기 내내 전력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오른쪽 수비는 페드로 포로가 리버풀을 여러 차례 저지하면서 자신의 수비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토트넘은 리버풀을 막는 축구가 아니라 네가 못 넣으면 내가 넣겠다, 네가 미스하면 내가 때리겠다라는 공격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경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버풀이 물론 커티스 존스에 이어 디오고 조타가 퇴장당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토트넘이 고전한 것은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도 있겠는데요. 토트넘전 다음 경기에서 8골을 실점했던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했던 경기처럼 9명의 리버풀이 사실은 로우 블록으로 경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경기 양상과 다르게 토트넘이 내려서는 팀이었는데 상대가 퇴장당하니까 오히려 리버풀이 수비적인 경기를 하게 됐고 토트넘이 효과적인 경기를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토트넘은 순수한 승리에 대한 의지가 전술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게 늦게나마 결승골이 나왔던 이유죠. 또다시 한 번 더 셰필드전처럼 마지막에 결국 골을 얻어냈다는 겁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때로 그렇게 늦게 골을 넣으면 팀에 대한 믿음과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한다는 정신을 계속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이죠. 축구의 스타일 그리고 감독들의 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96분에 결승골이 나왔음에도 이성을 잃지 않았던 유일한 토트넘 감독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난 두 차례 홈경기와 마찬가지로 특별했던 분위기까지 지난 시즌 콘테호,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호는 모든 면에서 대조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제임스 매디슨도 이런 기분은 매우 드물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셰필드를 이겼을 때 몇 년 동안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 순간을 병에 담을 수 있다면 수백만 달러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기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파고드는 게 바로 성격이고 저는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셰필드전 이후의 느낌은 클럽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것입니다. 팬들과 직원들의 얼굴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매디슨의 말처럼 그런 느낌이 분명히 느껴지죠. 팀이 선수와 직원, 팬, 감독 모두가 하나로 뭉쳤다. 다시 말하지만 지난 시즌 토트넘의 리버풀전 패배 3대4로 졌잖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 패배 후 느낌과 비교해보자면 디애슬레틱이 보도했던 것처럼 토트넘은 또 한 번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경기를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든 호감 가는 팀에 대한 기대가 크게 달라졌는데요. 이런 느낌은 이기든 지든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이번 경기는 여러모로 토트넘이 올 시즌 치른 경기 중에 가장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요. 리버풀의 거센 공격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고 사실은 오프사이드 논란 때문에 0대1로 끌려가야 했던 경기이기도 했었고 또 리버풀이 9명이 돼서 뛰는데도 패스가 너무 정형화되어 있었고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부족해서 명확성이 부족한 플레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매디슨과 손흥민 선수가 둘 다 100%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반전에 빠지면서 토트넘은 벤치에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었고 이 문제는 또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다시 드러날 수가 있는데요. 넓은 지역에서 페널티 에어리어로 노련한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이반 페리시까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승리했습니다. 리버풀을 승리했어요. 수비적인 마인드를 가진 팀을 이길 수 있고 또 북런던 더비 같은 가마솥 같은 경기에서도 용기와 긍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토트넘은 지금 모든 도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소심함도 없고요. 실용주의도 없습니다. 체계적인 접근 방식, 공을 가지고 누가 이길지 도전하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To dare is to do. 사실 토트넘의 슬로건이죠. 도전은 곧 실행이다. 이것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선수단 얼마나 멀리까지 어디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좋습니다.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팀 스피어스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이 맞습니다. 토트넘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며 이 모든 게 모험의 일부입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십시오. 토트넘의 이 쾌속 순항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정말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갈 수 있을지 다음 경기는 10월 7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루턴타운전이고요. 10월 24일 풀럼전, 10월 28일 크리스탈 팰리스전까지 10월에 3경기가 있습니다. 11월에도 3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11월 7일 첼시와의 런던 더비, 11월 11일 울버햄튼과의 손흥민 황희찬 코리안 더비, 그리고 11월 26일에는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한준TV와 함께 캡틴 손흥민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